이성과의 사랑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매우 독특하고 완벽한 존재임을, 곧 결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고 믿을 때 일어납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치유해 줄 수도 없고 치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동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런 동화 같은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동화를 들으며 자랐고 흔히 백마탄 왕자님을 찾거나 유리구두가 발에 꼭 맞는 여성을 찾음으로써 스스로가 온전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개구리가 왕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찾을 때까지는 자신이 반쪽에 불과하고 완벽히 맞추어져야 하는 퍼즐의 일부라고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화적인 생각에 너무 붙잡혀 있으면 스스로를 더 행복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책임,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책임에 소홀하게 됩니다. 그 대신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나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믿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이며 혼자서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개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그런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대신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할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당신의 배가 물에 뜨지 못한다면 아무도 당신과 함께 물을 건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을 찾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당신이 관계를 맺을 시기가 되면 특별한 누군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과 어울려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아마도 그 특별한 사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모습 그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이 제공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완벽한 배우자와 결혼을 했든 혼자 살든 당신은 이 세상에 소중하고 독특한 선물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당신은 이미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해답은 낭만적인 사랑에 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사랑을 원한다면 당신의 삶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장소들의 치유를 향해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명쾌하거나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전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문 앞에 가져다 놓을 것입니다. 신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한다 해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곧장 달려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가족 관계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과의 관계처럼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것 외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상황들은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상황들은 삶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듯이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진다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바꾸거나 관계를 변화시키면 완벽해지고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상대방을 더 좋게 바꾸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으며 바꾸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들이 변할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진정한 그들로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이 바라는 인물이 아니라고 해서 관계를 깨뜨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입니다. 곧 관계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끌어당기듯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매력을 느낍니다. 찰스와 캐시는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입니다. 찰스는 거울 이론의 부정적인 면을 이해했습니다. 만일 우리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내가 지루해한다는 뜻이죠. 아니면 더 나쁘게는 내가 지루한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 찰스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지만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그런 생각이 불분명한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점은 돌아보지 않고 단순히 관계가 지루하다고만 말하는 것은 문제를 애매모호하게 방치해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 이론의 긍정적인 면은 문제가 자기 자신 안에 있으며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좋게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에서 어떤 배움을 얻을 것인가가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문제와 당신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상대방과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화나게 하는 문제에 대해 상대방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하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만든 규칙과 환상을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그림과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환상, 계획이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사랑은 생명을 갖습니다. 관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에게 선물 받은 위대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 텅 빈 공간이 되라. 다른 사람이 지나다니게 하라. 자신 안에서 세계의 영혼을 발견하고 인간 안에서 신의 정신을 보라. 그것이 진정한 관계이다. 삶은 거울과 같다. 삶에 미소 지으라. 그러면 삶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테니까. 관계는 자신을 보는 문이다.